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A라는 것이 이럴 때 B라는 것이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음, 철수의 성적이 90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91점, 철수의 성적이 92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93점이더라. 그러면 서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이고, 또 철수의 성적이 90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88점이고 철수의 성적이 88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86점이더라. 그러면 하나 오를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 그런 선형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 원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어 어쨌든 뭔가 문제 난이도 때문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상관도는 어 절대값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약한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고요. 또 그 부호가 음수가 되면 걔는 역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한 값이 올라갈 때 한 값은 떨어지는. 또 부호가 양수면 한 값이 올라갈 때 다른 값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215페이지에 그림 8-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26페이지의 연습 문제 그림 8-7의 데이터, 그림 8-7의 데이터가 졸업자 수랑 취업률이죠. 이거 실제로 그 앞에 있는 가이드대로 직접 취합하셔도 되고요. 제 기터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8-7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나누어 엑셀과 파이썬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해보세요. 자, 상관 분석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 모아놓은 거 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엑셀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2010년 이전,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럼 2010년 이후에는 2010년은 포함하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두 그룹을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도 넣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상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 메뉴를 누르시고요. 위에서 한 세네 번째쯤에 상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입력 범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 네모 버튼을 누르셔서 쭉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요. 네모 버튼 다시 누르세요. 그리고 첫째 행, 지금 전체 졸업자 수와 전체 취업률이 있죠. 첫째 행 이름표 사용할 거냐, 이름표 사용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네. 전체 졸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왜냐? 무려 0.8228 정도예요. 0.8229 정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예요. 이때는 졸업자 수가 많으면 취업률도 높아졌다. 이게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또 2010년을 포함한 2010년 이후는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관 분석 버튼 누르셔서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그거 다시 버튼 누르시고 첫째 이름표 사용 확인. 0.6947 정도네요. 얘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요. 하지만 앞에 거보다는 좀 덜 강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시고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그래프 그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중에 산점도로 그려볼까요? 산점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0년 이전은 이런 모양인데 2010년 이후는 삽입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죠. 이런 느낌입니다. 잠깐만, 이게 그래프가
다시 한번 똑같은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그래프가 지금 약간 다른 걸로 그려졌을 수가 있어서 산점도로 첫 번째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점도에서 첫 번째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보면 이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얘가 0.8 얼마가 나왔던 거고, 얘는 x 값이 증가한다 y 값이 그렇게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아요. 약간 기울기가 낮아요. 그래서 이 왼쪽의 상관 계수보다는 좀 낮았다 라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똑같이 우리가 파이썬으로 해볼 수 있죠. 구글 콜랩 들어가시고요. 자, 파일을 업로드 해 볼게요.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보실게요. 일단 그리고 임포트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CSV 파일 읽어드릴 때 판다스 쓸 거니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십니다. 자, 이거 실행하셔서 일단 제가 바탕화면에 전 바탕화면 받아놨어요. 그 파일을 받아놓은 거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이 크지 않으니까 금방 받아졌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임포트, 이제 파일을 실제로 로드를 해야죠.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CP949로 해야 하고요. 데이터 저는 파일명을 요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디코드를 해야죠. 뭘로? CP949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칼럼을 한번 필요한 것만 써볼까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전체일 것 같아요. 프린트 df 이렇게 보면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로드가 된지 확인되고요. 네. 이게 저장이 됐네요. 잠시만요. 저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이 비트로 지금 제가 이걸 바탕화면을 거 활용하면서 두 줄로 바꿔놓은 게 저장이 돼 버려서 이렇네요. 자, 다시 한번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야겠어요. 파일을 업로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실행하셔가지고 그러면 업로드 다시 하면 당연히 파일명도 바뀌겠죠. 이걸 업로드하면 금방 업로드는 될 텐데 파일명이 끝에 1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하면 2020년까지 들어와나 봅시다. 잠시만요. 뭐 때문일까? 지금 실제로 파일 익스플로러에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파일명도 정확한데 연도별 전체 졸업자 수와 취업률 정확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가로가 빠졌을 수도 있고 가로가 여기서 가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만약에 1을 지우면 동작을 할까요? 네, 동작을 하는데 파일명에 띄고 1 붙여 파일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고 그런 것 같아요.
파일 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여기 사이에 띄어스가 한 칸 있는데요.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서 복사해 볼게요. 저 위에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실행하면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어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파일 명을 일단 기존 걸 지우시고,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기존 거를, 이 지금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기존 걸 지우고 최근 거를, 예, 원래 이름을 바꿔서 할게요. 그랬더니 2020년까지 들어오죠. 예,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결국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럼 이 데이터를 1999와 2009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무리로 두고 또 2010부터 또 한 무리로 둘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before 2010 해갖고 리스트 하나 만들고 after 2010 해갖고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해 두는 거죠. for I in range 0부터 df 끝까지 도는 거예요. 랭스만큼. 그래서 만약 이거 하나씩 접근할 때 df.log이죠. log i의 0, i의 0이 뭐냐? 연도예요. 연도가 2010보다 작다. 그러니까 2010보다 작으면 2009까지죠. 그러면 얘를 어디다 포함시키냐면요, before 2010 여기다가 추가해요. append. 근데 추가하는 방식은 배열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df.log i 1, 그 다음에 df. 아이고, 컴마가 돼야죠. df.log i 2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이제 2010년 이후니까 얘를 똑같이 하되 애프터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그래서 이거를 결국 상관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으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df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여기다 뭘 넣냐? 데이터는 before 2010 리스트를 넣고 칼럼명을 전체 졸업자 수 그리고 전체 취업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애프터도 넣어주면 되죠. 애프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없이 실행되는지, 여기 컴마가 아니라 제가 점으로 찍었어요. 모르고 컴마로 바꿔주세요. 실행해 보시면 일단 정상적이에요. 여기까지 생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일단 확인은 해볼까요? 프린트 before df. 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after df. 네, 정상적으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 뭐냐면 결국엔 얘 상관 분석할 거예요. before는 뭐 co1 correlation에 core1 하고 before df. correlation 메소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Pearson이요. 그런 다음에 이거 프린트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co2죠. 2에 대해서도 자, 얘는 after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0년 이전에 0.822864, 2010년 이후에는 0.69742, 69474. 아까 이 값이었죠? 이렇게 상관 분석을 코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엄청 커지면 이제 엑셀보다 당연히 코드로 진행하시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 분석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장 2절부터는 실제 우리 생활 데이터
대출 이율과 집값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예제도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섭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8장 2절에 대출 이율이 오르면 우리 집값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반 정도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1년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예, 지금 3월, 지금 이걸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3월이니까 한 1년 이상.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부동산 거래량 엄청 많이 줄었죠. 결국 부동산 매매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출 이율이라는 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뭐 서울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라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몇 억의 빚은 져야 살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죠. 서울 시민들이고요. 근데 그 빚을 만약에 1억당 3%에 빌렸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뭐 20여만 원 될 겁니다. 근데 한 1억만 가지고 빚을 져가지고는 집을 사긴 어렵고 뭐 한 3억을 빌렸다 라고 하면 벌써 한 7, 80만 원이 됩니다. 월 이자가.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그 두 배도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배라고 하면 벌써 한 140,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버는 평균 소득을 생각했을 때 10억짜리 집을 사서 3억의 빚을 지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이자를 낸다 라고 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3, 4년 많이 올랐을 때는 실제로 기준금리가 1% 언더로 가서 시장 금리가 뭐 한 2% 수준이었던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쉽게 낼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하나만 있진 않지만 일단은 금리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거는 상감 분석이 아니더라도 회귀 분석만 하더라도 실제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금리와 가격,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234페이지에 연수문제 예제 8-2번 그림 8-25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림 8-25는 23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매매 지수와 기준금리입니다. 이 파일을 수집하는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나누어 엑셀과 파이썬을 통한 피어슨 상관 분석을 그럼 이걸 엑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아 놨고요. 실제로 엑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입니다. 2010년 이전이면 2009년까지고 2010년 이후는 2010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와서 두 그룹으로 나눠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 그럼 맨 밑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X로 잘라 붙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제목은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상관 분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이란 메뉴가 있고요. 버튼이 있고요. 상관 분석을 실행해 보면 여기 네모난 버튼 이거 눌러서 입력 값의 범위를 정합니다. 우리가 볼 건 딱 두 개 변수, 매매가와 매매 지수와 기준금리. 그러니까 이 범위 두 열을 전체를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네모 버튼 누르시고 첫째 행에 실제로 제목이 있었으니까 이름표 사용 확인. 이렇게 나오네요. 2009년까지는 실제로 매매지수와 기준금리의 상관도가 마이너스 0.036 매우 약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대 데이터 분석 버튼 누르시고요. 상관 분석 범위를 자 아까 복사해둔 옆에 거 두 열로 하겠습니다. 2022년 8월까지 확인을 누르시면 나오네요. 마이너스 0.6469입니다. 강한 상관관계고요. 이 말은 마이너스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지수가 오르면 기준금리는 떨어진다. 아니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매매 지수가 오른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들을 한번 보시면 이 2010년 전까지는 큰 영향이 상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보시면 한 2000 이때쯤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이때 보시면 1.75였다가 1.5 막 떨어집니다. 근데 시작은 85였고요. 1.75일 때 그러다가 1.5가 되니까 한 90 정도, 그리고 0.5가 되니까 95 정도가 되고요. 점점 가면서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범위를 더 줄여가지고 딱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무래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좀 덜 나왔을 수 있고요. 여기서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2021년 8월이니까 7월까지만 딱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0.7984입니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수록 매매 가격이 오른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해보셔야죠. 제가 이거 파일은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좀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몇백만원 아니면 몇 달치 월급 모아서 몇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렇게 구입하고 매입하고 팔고 막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장해서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시 저장을 했고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글 콜랩에서 이 파일 업로드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익숙하게 파일 업로드 하는 관련 코드들 판다스부터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메모장에 붙여놓으셨으면 그대로 옮기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파이참이나 주피터에서는 또 다른 문구들이 쓰이니까 굳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실행해가지고 좀 불이익하는데 걸립니다. 예, 이제 나왔고요.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넣어둔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로드 하셔야죠. 그것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import io df는 pd
판다스를 가지고 이제 CSV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코드는 한글이 있으니까 CP949로 뭐 유즈 칼럼스까지는 딱히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교재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파일이 일단 딱 3개만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로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2010과 10 이후로 나눠야죠. 10 이전과 10 이후. 그럼 before 2010 애프터 2010 이렇게 나누시고요. 포문을 돌려야죠. 언제까지? 데이터 프레임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df log I, 자 로그로 접근을 하는데, 행을 접근하는데 첫 번째가 연월이잖아요. 이 연월의 값이 만약에 2010-01보다 작다면, 2010년 1월보다 작다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 before 2010으로 들어간다. 어펜드 해가지고요. 이제 배열 형태로 들어갈 거야. df.log I 1 그리고 컴마 찍고 df.log I 2.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금리를 같이 넣어라. 그게 아니라면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제 2010년 이후가 되니까 포함해서 되니까 after 2010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before 우리가 이제 한번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야죠. before df는 pd.dataFrame before 2010 칼럼스 부동산 매매지수, 이름을 레이블을 달기 위해서죠. 이렇게 하시고 애프터도 형식은 똑같으니까 애프터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2010 이거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하셨던 우리 코릴레이션 돌리시면 돼요. 이게 2010 가지고 한번 돌리면 메소드는 어떤 걸로 하냐? 피어슨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2번으로 하되 애프터 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전에는 얼마고 이후에는 얼마가? 이전에는 마이너스 0.03, 매우 작은, 이거는 상관도가 거의 없는 것이고, 이제 1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0.6469, 상관도가 컸죠. 이거를 아까 하셨던 거 마이너스 0.8 근처까지 나오게 하려면 이제 실제로 2021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기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는 또 지우셔야죠. 그때부터는 지우시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시면 결국 더 높은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돌리는 거나 파이썬으로 돌리는 거나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어슨 만큼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어떠한 상관분석 예제들이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8장 3절 집이 비어있을 때는 허수아비라도 설치해야 할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빈집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절대 이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뭐 공급 부족으로 비싸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비어 있는 집들은 또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집이 있고,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또
수도권 서울 근처로 갈수록 더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서울 인구도 최근에 매년 10만 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네. 그런 것에 관련하여 실제로 빈집과 범죄율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241페이지 그림 8-34의 데이터 8-34의 데이터는 이제 빈집 비율과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 깃허브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빈집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과 10% 이상인 지역을 나눈 후 파이썬을 활용하여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import pandas as pd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 uploaded files upload 실행하셔가지고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 받아뒀습니다. 제 깃허브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하우스 크라임 데이터 이거를 일단 업로드 하시고요. 이 파일 이제 로드 하셔야죠. pd.read csv io.string io uploaded house crime data 디코드 얘를 디코드를 할 겁니다. 뭘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서 CP949로. 그래서 이 상태. 요거 한번 제대로 읽어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읽어와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언더 10 그리고 오버 10 이렇게 나눠서 폼은 돌려줘. 어떻게 i in range 0부터 df length 끝까지. 그 다음 if 이번에 df.log i의 빈집 비율이죠. 이거 수치 얘가 0번인데 10보다 작으면 얘는 언더에다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df.log i 0 넣으시고요. df.log i 1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0을 포함해서 초과하는 거 오버에다 넣으시고요. 아이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오버 1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상관 분석 하시려면 여러분들 df로 바꾸셔야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under 데이터 프레임 뭐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되 프레임 under 10 칼럼 빈집 비율 퍼센트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 네. 이번에는 오버 뭐 이름이야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도 일단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릴레이션 돌려야죠. 분석을 under df.co 메소드는 피어슨 프린트 코. 그럼 이제 10% 이상인 지역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때는 오버였죠. 오버 df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 미만인 지역들만 묶어서 범죄 발생 건수와 빈집 비율의 상관도 그리고 10% 이상인 것들을 따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실행해보면 일단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절대값이 낮은 편이네요. 매우 낮은 편. 상관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 0.128336이면 0에 더 가깝죠. 1보다는. 요거는 더 낮아요. 훨씬. 그러니까 10% 넘어가도 결국 빈집 비율과 뭔가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네. 차이가 아니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나 만약에 회귀 분석을 통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다른 요인들도 넣게 되면 또 이게 상관이 있다. 그리고 요인이 될 수 있다. 빈집 비율이 범죄 발생 건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상관 분석은 단순히 A라는 변수가 있고 또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하나의 값이 오르면 다른 값도 오르는가, 하나의 값이 떨어지면 다른 값도 오르는가, 그런 식의 선형 상관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또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꼭 이것만 분석하고 끝내시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은 243페이지에 예제 8-4번입니다. 어느 중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남학생 10명의 키와 몸무게는 다음 표와 같다.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시오. 키와 몸무게가 10건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일단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일단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판다스 위에서 이미 했지만 판다스 넣어 주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 하이트 앤 웨이트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10건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68.5에 58kg 58. 그 다음은 정말 이게 가로가 이렇게 되네.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174cm에 60.6이었고요. 그 다음은 182cm에 78. 그 다음은 171.2에 65.1. 그 다음은 167cm에 54kg. 그 다음 171cm에 65kg. 그 다음은 174.4cm에 67kg. 그 다음은 178.3cm에 74. 이거 괄호를 안 썼습니다. 그 다음 뭐야? 165cm 56kg. 그 다음에 187 92.3. 자, 그래서 실제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늘어나는가?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줄어드는가? 그의 상관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건 예시 코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이기 때문에 실제 실측 데이터 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으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당연히 증가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관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얘도 당연히 판다스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이트 앤드 웨이트 칼럼 정할게요. 키 그 다음은 몸무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분석 돌리시면 돼요. df. 메소드는 피어슨. 그리고 이제 프린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요, 자 나오네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키와 몸무게의 상관도는 무려 0.961355. 그러니까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늘어나고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키가 커진다는 그런 선형 상관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측 데이터는 실제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상관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9장에서는 요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회귀 분석에 관련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